손해실조증 환자분들이 가족은 물론이고요, 의료진한테도 오해를 많이 받죠. 왜냐면 인지도 좋고 팔, 다리가 우선 움직이니까 환자 본인만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흔들리고 막 떨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먹을 걸 들어서 눈을 찌르잖아요. 그나마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조절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일단 일어나면 자세고 조절이고 일단 내가 안 넘어지려고 안간 힘을 쓴단 말이에요. 감각은 정상이라도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 나는 항상 똑같이 하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죠. 또 분명히 매일 하는 운동인데 오늘 다시 하면 처음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손해의 기능 중에 하나가 움직임을 학습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치료 시간에도 선생님이 힘을 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힘을 빼는 건지도 알 수가 없죠. 힘을 빼면 당장 넘어질 것 같으니까. 보행 연습을 하실 때도 발을 못 떼면 겁이 많네, 뭐 의지가 없네, 나를 믿고 걸어라, 뭐 이런 말 듣죠. 사실 겁이 나죠. 어떤 분들은 일어나게 되면 너무 긴장해서 숨을 못 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겁이 많거나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걷기 전에 선행하는 연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 쉽게 발을 떼고 몸에 힘을 빼고 동작을 할 수 있냐? 이 동작이 안전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알아서 발 떼고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거기까지 가시려면 동작이 자동으로 돼야 되고요, 균형이나 자세 조절은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요. 앉아서 일어나는 걸 예로 들면 우리는 일어나는 걸 한 가지 동작으로 알지만 재활에서는 4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연습을 시켜요. 4개로 나눴는데도 안 돼? 그럼 8개로 나눠요. 잘 되면 그때부터 1번, 2번 합쳐. 더 잘 되면 1, 2, 3 합쳐. 마지막에는 1번부터 8번까지 딱 합쳐서 한 가지의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손해실조증이 뭔지, 그리고 최소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재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 떼는 게 무서운 분들은 발을 떼는 게 쉽게 되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분들은 바닥이 느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로PT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입니다. 이 채널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과 가족을 위한 채널입니다. 손해실조증은 손해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움직임과 균형, 그리고 자세 조절 같이 조화로운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증상을 말하는 거죠. 이 손해에 생기는 병은 원인에 따라서 후천성, 유전성, 퇴행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후천성 손해실조증입니다. 후천성 손해실조증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종양, 대사질환, 감염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손해는 물론이고 손해와 연결이 된 귀에 있는 전정기관, 그리고 시각, 그리고 이 팔다리에서 위치를 알 수 있는 감각의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손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손해는 뇌 뒤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움직임하고 균형, 자세를 조절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작용을 해요. 또 움직임을 학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 손상이 되면 분명히 배운 건데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습이 좀 어렵다는 거죠. 모든 신경계 재활이 비슷하지만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고요, 움직임의 차이를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뇌졸중은 뇌 왼쪽이 손상이 되면 반대로 오른쪽 팔다리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손해는 달라요. 왼쪽이 손상이 되면 팔다리도 왼쪽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손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손상이 되면 균형하고 보행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손해실조증의 증상은 조화로운 운동이 안 되니까 균형장애, 보행장애 뭐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균형장애는 바로 낙상으로 이어지니까 사실 환자나 가족들이 제일 두려워하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손해 환자를 볼 때는 1초도 눈을 떼지를 못해요. 보행장애는 균형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 사이를 넓게 하고요, 발을 끌기도 하고 도장 찍는 것처럼 걷기도 하고요, 또 보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발 드는 높이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코어까지 약하니까 가다 서다 하거나 비틀비틀 하는 거죠. 협응운동 불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관절만 움직이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러 관절을 동시에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집니다.
이게 핑거 투 노우즈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겨냥 이상은 컵을 잡으려고 하는데 컵을 쓰러뜨리거나 가까이 못 가거나 아니면 걸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발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장애는 말이 어눌하고 톤이 일정하게 쭉 가니까 웬만해서는 알아듣기가 좀 힘들죠. 시각장애는 눈동자가 흔들리니까 한 곳을 응시하는 게 어렵고요. 운동장애가 있으니까 어지러움도 생기죠. 심하면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반복운동 불능은 손바닥 뒤집기 같이 이렇게 동작을 반복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기도진저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움직이려고 하면 떨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도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서거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면 떨리죠. 왜냐면 아프지 않을 때는 못 느끼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또 음식물을 먹기 힘든 연화장애도 있죠. 재활운동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보행훈련, 두 번째는 균형훈련, 세 번째는 코어 운동이에요. 준비운동 먼저 할게요. 눈 운동이에요. 60cm 앞에 물건을 놓고요. 한 점을 정하세요. 그렇게 정하신 점을 계속 보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머리는 움직여도 눈은 거길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세요. 각 방향당 10번 하세요. 이제 준비 운동 끝났어요. 첫 번째, 보행훈련. 보행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정한 다음에 일관성 있게 계속 하는 거예요. 환자가 걸을 때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환자가 어떻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할 때하고 못할 때가 너무 간극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극을 좁히면서 평균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해야 잘한 걸 또 재현할 수 있어요. 규칙이 없으면 잘하건 못하건 다 컨디션 탓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왜 잘하고 못하는지를 스스로 잘 알기가 어려워요. 잘 걷기 위한 4가지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발 사이 간격을 당장 조절을 하면 균형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폭을 정하세요. 보폭은 반대발보다 반발이나 한 발 이렇게 일정하게 정하는 거예요. 보폭이 너무 크면 흔들림이 심해지니까 처음엔 좀 작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스톨바나 평행봉에서 손을 잡고 연습을 하세요. 반발 앞으로 가면 반발 뒤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일정한 보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정상일 때도 아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비슷하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10번을 하시면 한두 번 될 거예요. 매일 연습을 하시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제로 일정하게 걸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발을 낮게 움직이세요. 처음에는 끌어도 되니까 절대 높이 들지 마세요. 대부분 많이 움직여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발목은 올리면서 낮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걸으면 뒤쪽 종아리가 피곤할 텐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정강이가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 체중 이동을 하세요. 체중을 이동한 다음에 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 1cm라도 좋으니까 체중을 이동하고 발이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면 체중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주 점진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멈춰라. 이건 흔들리는 걸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이 앞으로 나가서 바닥을 디디면 멈추세요. 멈춰서 옆에서 봤을 때 내 자세가 엉덩이가 빠지지 않고 수직으로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걷는 건 서 있는 거의 연속이거든요. 잘 서 있으면 잘 걸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떨리고 막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5초 안에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발을 떼시고 그 다음에는 4초 안에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발 떼고 그 다음에 2초, 1초 이렇게 줄이다가 나중에는 안정된 자세가 유지가 잘 되면 발 딛자마자 반대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천천히 줄여가시면 돼요. 스톨바나 평행봉 잡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스태핑 하면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보행 훈련을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규칙을 정한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처음에 뭐 10번 하면 한두 번 되겠죠. 그리고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성공하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럼 보폭하고 발을 드는 높이가 일정해지니까 걸음이 일정해져요. 그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딛는 느낌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손의 손상의 경우에는 이 팔다리에서 들어오는 감각에 문제가 없더라도 보행을 하게 되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감각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내 움직임이 훨씬 잘 느껴질 거예요. 피드백. 운동을 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가족들이 봤을 때 안정적으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무섭다, 안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아지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도 두려움이 없다, 그럼 0, 넘어질 뻔했다, 그럼 10 이렇게 0부터 10까지 스케일을 쭉 만들어서 환자도 느끼고 보호자도 느끼면서 성공적인 재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셔야 될 게 환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답답하시겠지만 옆에서 계속 보면서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일어나기만 해도 잘한다고 하면서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한 것만 말하잖아요. 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지 마시고 잘한 거 위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이것만 잘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잘한 거를 꼭 말씀을 하세요. 가족들의 칭찬이 어떤 칭찬보다 보약이 됩니다. 결국에 가족들이 원하는 게 환자가 혼자서 화장실이라도 혼자 가고 더 좋아지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성취하는 수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집니다. 균형훈련은 혼자 설 수만 있으면 이 운동은 꼭 하세요. 손을 사용해서라도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한 발로 설 때 필요한 근육들이 계속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진짜 한 발로 설 수도 있고요. 걸을 때 안정감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단 안전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소파를 등지고 넘어져도 앉을 수 있게 하시고요. 스톨바나 평행봉에서 하시면 뒤에 뭐 의자나 휠체어 이런 걸 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꼭 하세요. 저는 잘 보여드리려고 워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손 잡고 한 발 서기, 두 손을 잡고 한 발로 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라도 서보세요. 하시면서 자세를 잡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디딘 발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게 맞아요. 엉덩이를 옆으로 빼지 않고 서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연습을 하다 보면 안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팔에 힘을 조금 빼보는 거예요. 한 발 서기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체중 이동을 하신 다음에 발을 살짝 드는 거예요. 체중 이동을 안 하고 발을 들면 이렇게 발을 밀면서 들게 돼요. 그럼 발로 미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초부터 시작해서 30초를 목표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양쪽 발을 교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한 손 잡고 한 발 서기를 하시는 거예요. 디딘 발에 반대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먼저 체중 이동을 하고 발을 드시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디딘 발 쪽으로 약간 기울이는 게 맞아요. 반대쪽도 하시고요. 한 발 서기, 디딘 발에 반대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안정된 느낌이 들면 바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30초를 목표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한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30번 이상 시도를 하셔야 돼요. 일자서기, 발을 일자로 놓고 서는 연습이에요. 두 손은 발을 잡으시고 먼저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은 뒤로 놓고 서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몸이 수직이 돼야 됩니다.
안정감이 들면 한 손을 바에서 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손도 떼보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두 손을 동시에 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박수. 이번에는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 놓고 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쪽을 기준으로 최소한 1분씩 5번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코어 운동. 코어가 좋아지면 이 떨리는 거랑 흔들림이 좋아지니까 균형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지고요. 당연히 걷는 것도 좋아지죠. 첫 번째, 버드덕. 네발기기를 하시고 먼저 한 손 들고 다음에 한 발 들고 차례차례 드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잘 되면 오른손 왼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다음에는 왼손 오른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잘 되면 팔 다리를 든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 하시면 돼요. 하루에 최소한 10번 3세트 하세요. 잘 되면 30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데드버그. 누워서 팔 다리를 수직으로 올리세요. 오른팔과 왼 다리를 동시에 내리세요. 팔 다리는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내리세요. 팔 다리가 안 보이니까 최대한 감각을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셨는데 허리가 아픈 분들은 운동 범위를 좀 적게 해서 천천히 하세요. 하루에 최소한 10번 3세트 하세요. 잘 되면 30번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 브릿지 마치. 누워서 엉덩이를 드세요. 든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체중 이동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체중 이동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발 드시는 거예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하고 왼발 드세요. 이렇게 한 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발 떼다가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잘하는 거죠. 반복하시면 발 떼는 게 쉬워지고요. 걷는 거랑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10번 3세트 하시고요. 30번을 목표로 해서 하세요. 네 번째, 상체 세밀한 운동. 이 세밀한 운동은 매일 받아쓰기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만 쓰세요. 타이핑 하시는 분들은 타이핑하면 좋고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양손으로 공 주고받기 이렇게 공 뒤로 돌리기 손가락 짚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 하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이걸 하면 정말 좋아질까? 뭐 그런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됩니다. 분명히 되니까 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뉴로PT 구성의 박사였습니다.